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민족 최고의 명절 한가위 덕분에 이번 강의는 비대면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 강의 열심히 듣고 과제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진행한 제2장 운영체제 소개에 대한 내용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연습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운영체제 제2장 운영체제의 소개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의 기능 운영체제의 기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첫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초기화 기능 이건 뭐예요? 초기화 기능은 부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부팅 또는 부트스트래핑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초기화 기능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할당 기능 이것도 보시면은 운영체제에서 이런 기능을 하겠죠. 자원 관리하고 주변 장치 관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오류 검사 및 복구 기능 이것도 보면은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서비스 안에 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오류 탐지하고 복구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에서는 없는 게 뭐냐면 여기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기능 이거는요. 이거는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컴파일러 기능 있죠. 운영체제와 다른 컴파일러 기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운영체제의 발전 목적이죠. 운영체제의 발전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운영체제의 발전 목적이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억에 나겠죠. 우리 교환을 보면서 운영체제의 발전 목적 그렇죠? 편리성, 효율성, 제어 서비스의 향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은 어디에 해당돼요? 편리성에 해당되겠죠? 1번 편리성. 그 다음에 주변 장치 관리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대여 서비스 드라이브. 그 다음에 데이터 압축 및 복원. 이거는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유틸리티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의 향상은 4번 신뢰성의 향상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거는 효율성에 해당되겠죠. 효율성.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데이터 압축 및 복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유틸리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이고 이거는 답이 나와버렸네요. 운영체제 성능 판단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비용은 당연히 안 되죠.
교재에 있는 내용 보면요, 요게 그럴 것 같아요. 있죠? 평가 기준, 성능 평가 기준이 있죠? 처리 능력, 지원 응답 시간, 신뢰도, 그다음에 사용 가능도, 요게 시스템 성능의 평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 운영체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운영체제는 컴퓨터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일종의 하드웨어 장치이다. 맞아요. 틀려요.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일종의 하드웨어다. 그러면 얘가 잘못된 거죠. 나머지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은 하드웨어 장치는 아니죠.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로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등이 있다. 맞는 얘기죠. 운영체제는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등을 관리한다.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4번은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운영체제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의 오류 검사 및 복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운영체제에서는. 그리고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도 제공한다. 그래서 자원 관리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도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토큰 생성. 이거는 컴파일러 기능인데요. 컴파일러는 1단계, 2단계 작업이 있어요. 1단계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토큰을 생성하고, 2단계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 그리고 머신 코드를 생성하는 거죠. 0101. 그래서 요거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토큰 생성은 운영체제의 역할이 아니고 컴파일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원 보호. 자원 관리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원 관리를 하니까 운영체제의 역할에 해당되는 거죠. 자원 보호 기능은. 자, 그래서 5번은 답이 3번입니다. 이어서 6번. 운영체제 운용 방법 중 C분할 체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분할 체제 기억나시나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 또는 타임 슬라이스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확장한 개념으로서 프로세스가 다중 작업을 교대로 수행하는 걸 타임 쉐어링 시스템 또는 타임 슬라이스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괄 처리 형태에서 사용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대화식 처리 시스템, 일괄 처리 형태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대화식으로 만든 게 C분할 체계, 타임 TSS 시스템이 맞죠? 2번, 여러 사용자가 프로세서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치 자신만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요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시간을 너무 잘게 쪼개다 보니까 자기 혼자 그 서버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좋은 응답 시간을 제공하려고 각 사용자에게 일정 프로세서 시간만큼 차례로 할당하는 SJF 스케줄링을 사용한다. 다 맞는 얘기예요. 좋은 응답 시간을 제공하고 각 사용자에게 일정 프로세서 시간만큼 차례로 할당하고 스케줄링을 사용한다.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SJF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줄링은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 주인가 배울 거예요.
스케줄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스케줄링이 있는데 이 SJF 스케줄링은요, 시분할 시스템에 사용하는 스케줄링이 아니고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요 SJF가 시분할 체제에서 사용하는 RR,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한다 그럼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SJF로 돼 있어서 이게 틀린 얘기고요. 단위 작업 시간을 타임 슬라이스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타임 쉐어링 시스템, TSS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 또는 뭐라 했어요? 타임 슬라이스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단위 작업 시간을 타임 슬라이스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컴퓨터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스플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일괄 처리 시스템 설명할 때 제가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스플링하고 버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플링은 뭐예요? 대기열 관리 시스템을 스플링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의 약자.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디스크를 버퍼처럼 입출력 장치에서 미리 읽는 것을 스플링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플링은 여러 작업의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플 공간은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사용하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여기 스플링이 있고 버퍼링이 있다 그랬어요. 버퍼링은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고 이 스플링은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스플 공간은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수의 입출력 장치만 사용하여 입출력 작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이건 맞는 얘기고,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저속의 입출력 장치에서 읽어온 자료를 우선 중간에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예.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 맞죠? 그래서 7번은 답이 2번입니다. 8번. 운영체제의 목적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내 한정된 각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의 자원의 수나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등 요소가 좌우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시스템 자원 수가 많을 때 높아질 수 있다. 여기 보면 답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의 자원 수. 여러분들 아마 릴라이어빌리티하고 트루풋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처리 능력, 지연 응답 시간, 릴라이어빌리티, 어벨러빌리티는 뭐예요?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가능한 어벨러빌리티가 되겠죠. 어벨러빌리티. 이거는 사용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어벨러빌리티. 그다음에 9번 문제. 운영체제의 운영 방법 중 퀀텀과 관계되는 것은, 퀀텀은요 스레드하고, 이거 안 배웠어요. 이제 이것도 아직 안 배웠는데, 스레드하고 프로세스 간에 서로 빠르게 인터럽트를 걸어서 다른 프로세스에서 할당하는 방법을
컨펌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로세스를 A에서 B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뭘까요? 이게 여기서 A가 사용하다가 B를 사용하게 만들고 B가 사용하다가 다시 A를 사용하게 만들고 하는 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죠. 타임 쉐어링 시스템. 그래서 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운영체제의 운영 방법 중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2개 이상 두고 각각 그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방법. 프로세스 2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다중 처리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라고요?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이 되겠죠. 11번. 프로그램이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속도와 프린터 등에서 결과를 처리하는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디스크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버퍼링하고 스플링을 얘기했는데, 자, 스플링에 해당되는 거죠. 스플링. 그리고 링킹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할 때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사이클 스틸링은 프로세서가 주격 장치에 접근할 때 채널의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은 메모리라든가 이런 걸 관리할 때 잘게 쪼개서 사용하는 걸 페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11번은 답이 3번 스플링입니다. 스플링. 12번 시스템의 성능 평가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말씀드렸죠? 몇 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능 평가 그렇죠? 처리 능력, 지원 응답 시간, 신뢰도, 사용 가능도가 시스템 성능의 평가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프로그램의 크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한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거 있죠. 편리성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및 자원의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운영체제에서. 4번은 2개 이상의 목적 프로그램을 합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요. 요 내용은 요 링킹 있죠. 요 링킹이 요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목적 프로그램을 합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파일 앤 링킹 할 때 링킹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방법. 네, CPU하고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이는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말씀드렸죠. 버퍼링하고 스플링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버퍼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또 15번 하나의 프로세서는 같은 시점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세서의 전체 사용 시간을 작은 단위 작업 시간으로 나눠 그 시간 동안만 번갈아 가면서 프로세서를 할당하여 각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 했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TSS 타임 쉐어링 타임 슬라이스 시스템.
기억나시죠? 16번. 운영체제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짜증이 나요. 많이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요 내용을 보시면 좀 기억이 날 거예요. 1940년대는 운영체제가 없었고, 50년에 일괄처리 시스템, 60년대는 다중 프로그래밍 뭐라 했어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서 사용하는 거, 시분할, 다중처리, 실시간, 다중모드, 범용, 분산처리 시스템, 이렇게 순서가 쫙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여기 다중 프로그래밍을 시간을 또 잘게 자른 게 시분할 시스템이고,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요거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 개의 CPU로 사용하자라는 걸 고민했고, 또 결합값이 나오는데 시간의 제약에 따라서 결합값이 다르게 나오자 하는 게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걸 한 컴퓨터에서 다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게 다중 모드 시스템, 그 다음에 범용 시스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 발전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이죠. 시분할 시스템. 그 다음에 다중모드 시스템.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 그래서 기억, 리을, 디귿, 리을. 요 순서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운영체제의 목적 중 다음 사항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정도, 하드웨어적인 오류의 자체 회복을 제시도하는 기능,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제공해주고 상호 조회 시스템을 구성해주고. 이거는 뭐 우리가 배웠던 운영체제를 모르더라도 이 내용만 보면 다른 생활만 정확하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시스템이 정확하게 하고 오류가 회복이 되면은 뭐 처리 능력은 좀 떨어지겠죠. 얼마나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응답 시간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신뢰도는 향상하겠죠. 신뢰도는. 그래서 17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18번.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기준 중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답이 뭐예요? 이것도 신뢰도겠죠. 정확하게 해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결하는 거. reliability. 19번. 몇 개의 작업을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처리 방법.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를 띄우는 방법.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그다음에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제공.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원 스케줄링의 효율적 운영. 맞죠? 신뢰도 향상 및 반환 시간의 증가. 반환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값을 얻으려고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탁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반환 시간이 감소가 돼야지 증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스플링과 버퍼링을 잘못 설명한 것은 스플링, 버퍼링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플링하고 스플링, 버퍼링, 요게 버퍼링, 요게 스플링이죠. 요게 버퍼링이고, 요게 스플링 버퍼링의 이점입니다. 버퍼링은 디스크를 큰 버퍼처럼 사용한다. 잘못됐죠? 버퍼링은 뭐라 그랬어요? 버퍼링은 주기억장치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버퍼링은 프로세서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지향하려고 도입했다. 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 맞죠? 스플링은 여러 작업에서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스플링은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에 수행할 작업의 선택과 관련 스케줄링을 가능하게 그렇게 해주겠죠. 자, 스플링, 그쵸? 스플링은 여기 디스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스플링, 대결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22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중사용자와 다중응용 프로그램 환경에서 자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스케줄링을 담당한다. 맞는 얘기죠. 프로세서, 메모리 공간,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한다. 맞죠? 운영체제의 종류로는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일러 등이 있다. 이건 뭐예요? 운영체제의 종류가 아니죠. 운영체제가 이 종류가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되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가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한다. 운영체제 역할 맞죠? 그래서 22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23번.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의 편리한 환경 제공 맞죠? 처리 능력 및 신뢰도 향상 맞죠?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의 최적화 맞죠? 언어 번역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이게 이제 옛날 나온 책이라서 요건 답이 4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요, 언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는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 시스템에서는 답이 4번입니다. 안드로이드 요번에 그 AI 안드로이드가 나오기 전에는요, 언어 번역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언어 번역 기능이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24번. 다음은 운영체제가 해결할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교착 상태 예방, 회피, 발견, 회복, 처리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 그죠? 프로세스의 자원과 할당 문제,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 메모리, 병행성,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중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24번은 답이 3번입니다. 25번. 한정된 제약 조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한정된 시간 제약이라 시간 제약. 그래서 비행기 제어 시스템이나 교통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체제. 아시죠, 이거? 실시간 시스템. 기억나죠, 여러분들? 한번 강의 한번 볼까요? 강의 한번 봐야지 더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죠. 강의 오케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인데 경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고 연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5번은 답이 3번입니다. 26번. 일괄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괄 처리 시스템 뭐예요? 한꺼번에 왕창 모아서 샥 처리하는 걸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림 한번 볼까요? 또 그림 봐야지 기억이 새록새록 나겠죠. 일괄 처리 시스템, 여러 개의 작업을 오퍼레이터가 모아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이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걸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괄 처리 시스템 나오기 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컴퓨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일괄 처리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지. 누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니 뭐 다중 프로그램, 다중 처리 이런 걸 하겠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일을 한 잡을 수행할 때 한꺼번에 확 처리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상한가. 이것도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한 작업을 제어하는 언어, 잡 컨트롤 랭귀지라 그래요. 잡 컨트롤 랭귀지. 요게 있어야지만 일괄 처리 시스템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어. 응답 시간이 짧다. 응답 시간이 짧지 않아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요, 한번 샥 돌려놓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결과 나오는 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상반된 거죠. 비슷한 성격의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맞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3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번도 조금 애매해요. 1번도. 그리고 27번, 운영체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끼리 나열한 것은, 운영체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시스템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한다. 다 맞는 얘기죠.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목적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 프로그램, 머신 코드를 만드는 거 컴파일러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만 맞는 얘기고 리을은 틀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 운영체제 운영 방법 중 시분할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분할,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 타임 슬라이스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서예요. 여러 작업이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사용함으로써 각 작업은 프로세서를 공유한다. 맞는 얘기죠. 라운드 로빈 방법이라고도 한다.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시분할 시스템은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방법과 결합하여 마치 모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처럼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려고 작업량이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거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죠. 4번은. 그래서 28번은 답이 4번입니다. 29번. 운영체제의 수행 기능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목적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로드 모듈을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을 만든다. 이 모듈을 만드는 거는, 이거 목적 프로그램, 로드 모듈을 만드는 거는 운영체제의 역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여러 개를 갖다가 연결하는 건 링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링킹 연결해 주는 거. 이건 아니고,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죠?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한다. 운영체제의 역할을 얘기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이
3번입니다. 이어서 30번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과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 모두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적절한 설명. 다중 프로그래밍 하고요,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시나 이거? 다중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A 있고 프로그램 B가 있을 때 프로그램 A를 CPU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은 뭐예요? 시분할 시스템은 요거 있죠. 요 유효 시간을, 아주 시간을, CPU를 사용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잘라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해도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은 실행 시간이 짧은 작업에 유리하고 시분할 처리는 실행 시간이 긴 작업에 유리하다. 잘못됐죠? 다중 프로그래밍이 실행 시간이 긴 거고 시분할은 실행 시간이 짧은 작업에 유리하겠죠. 자, 다중 프로그래밍과 시분할 처리는 모두 일정하게 나눈 시간만큼 작업할 때 맞는 얘기죠. 다중 프로그래밍과 시분할, 그렇죠? 실행 시간이 긴 작업에 유리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다중 프로그래밍은 처리량을 극대화를 꾀하고 시분할은 응답 시간의 최소화를 한다. 처리량의 극대화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답이 몇 번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중 프로그래밍은 이것도 틀린 거, 좀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31번 운영체제의 작업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고 이들이 처리 장치를 번갈아 사용하며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컴퓨터 한 대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 각 사용자는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시스템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죠. 시분할 처리 시스템. 답이 2번이네요. 그죠? 답이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32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제어 루틴으로 구성된다. 이게 제어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처리할 때 JCL 잡 컨트롤 언어 랭귀지를 갖다 먼저 해주는 걸 제어 루틴이라 그래요. 이것도 일괄 처리 시스템 운영체제에서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운영체제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가 제공한 기능에 의존하며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일종의 시스템 명령으로 사용자는 운영체제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없다. 이 사용자가 운영체제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면, 직접 상호작용할 수 없으면은 GUI니, CUI니, CLI니, NUI니로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잘못된 거죠.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얘하고 서로 상반된 얘기죠.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릴 테고,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릴 테고. 어쨌든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는 설명,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운영체제 개요에 대한 기사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